자, 시간이 되었기에 2021년 기독교 교육과 진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로 특강에 참여해 주신 우리 학과 학생들과 그 외 타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위해서 현재 우리 학교 기독교 교육과 학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전수지 학우가 나오셔서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굿네이버스 김준곤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기독교 교육과 진로 특강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진로 특강이지만 학우분들 모두가 기독교 교육과 NGO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방법을 알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저희가 매년 진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은 학과 선배님들을 모시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전문가들을 모셔서 진로 특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NGO 단체 중에서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한 굿네이버스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진로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강연을 해 주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님 성함은 김준곤 사무총장님 되시고요. 2019년도에 사무총장님으로 직임을 시작하셔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오셔서 본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들을 한 45분 정도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질의응답도 받고 대담하는 형식으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은 손을 잔뜩 흔들어 주시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환영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이제 줌으로 오늘 자리를 가진다고 해서 앞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이 여러 학생들이 지금 대면으로 참여를 해서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이게 참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해지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게 정보는 전달할 수 있지만 교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눈빛이 마주쳐야 되고, 그렇죠? 이 표정을 읽어야 되는데 이 교감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아주 아쉬워요. 그래도 오늘 여기 현장에 참석한 여러분들 교감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니까요. 이제 저는 백신 접종 완료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벗고 조금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계가 없네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네. 제가 뭐 시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예, 한 40분 정도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이제 뭐 이 의뢰를 받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뭐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리 굿네이버스의 창립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풀려고 합니다. 먼저 거기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진로를 고민하시는데 먼저 거시적인 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죠? 어느 분야로, 어느 영역으로, 어느 섹터로 진출을 꿈꾸고 있는지. 자,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정부라는 섹터, 그리고 기업이라는 섹터, 그리고 NGO라는 섹터, 이 세 가지 섹터에 우리의 진로를,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공공의 영역, 나는 이 정부 공공의 영역에서 내 직업을 가지는 것이 내 성향과 그리고 내 미래를 설계하는 것에 적합하겠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지침과 또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요. 이 정부,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의 뭐 보편적인 목표가 국어 공무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공무원들도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서도 사실 퇴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지침과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그것을 절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다 하는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은 기업이죠. 그러면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대기업만 생각해서 참 안타까운데 중소기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기업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마을에 있는 치킨집도 기업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인 기업 벤처 사업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 영역으로 자기 미래를 설계하고자 할 때는 어때요? 기업은 무엇보다도 이윤 추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을 내가 설립하든지 아니면 기업에 내가 일원으로 종사할 때 이윤 추구에 내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 기업이 미래가 없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서 나의 미래가 어때요? 환영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윤 추구와 관련된 활동에 적합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NGO 영역은 그야말로 이제 제3섹터입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이만큼 우리의 선호도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욕구가 다르고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문제 또한 다양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상 어떻습니까? 표가 되는 곳으로, 지금 특히 이제 대선 앞두고 있어서 이재명 씨가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표가 되는 곳에, 그리고 어때요? 예산이 받쳐주는 범위 내에서 해결을 접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그러면 어때요?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심 가지지 않고, 그리고 어때요?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NGO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NGO가 가진 전문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근데 NGO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과 그리고 어때요?
그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참여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여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들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게 되는 거죠. 자, NGO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 해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때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문적인 해결의 성과물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 오드보컷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를 오드보컷이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NGO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GO에 종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는 어때요? 움직이는 재원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이 그 재원이 되겠죠. 기업은 철저히 그들의 이윤이 재원이 되겠죠. 근데 이 NGO는 무엇이 재원이 되겠습니까? 결국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기부금, 이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섹터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고민하실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느 분야의 진로를 앞으로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에 그리고 나의 성향에 적합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굿네이버스는 여러분 굿네이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굿네이버스는 이 뭐 한마디로 표현해서 국내외에 국내와 해외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단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굿네이버스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제가 창립 정신 두 가지만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 존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에 대한 어떻습니까? 정의감이 동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 소외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동기를 요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굿네이버스는 이제 모든 직원들에게 사람에 대한 존중을 그 동기 요인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근데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친구들이나 또 부모님을 여러분 존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때 비로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 깊이 그를 존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 굿네이버스는 사람에 대한 이해의 관점을 어디에서 출발하고 찾고 있냐면 바로 성경에 기초한 인간관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피부색이 어떻든 종교가 어떻든 그의 소유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경 속에서 사람의 존재를 발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존재를 인식합니까? 비교해서 인식하죠. 그렇잖아요. 키가 크냐 작으냐부터 시작해서 요즘 지금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서 누가 더 멋지냐 그렇지 않느냐, 누가 더 예쁘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해서 인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느 대학이냐, 토익 몇 점이냐.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인서울 하기 위해서 뼈를 깎고 있지 않습니까? 인서울이냐 지방이냐 로 사람을 우리는 비교해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어떻습니까?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도 어때요? 그렇게 비교해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촌의 지금 현재 빈곤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을까요? 바로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이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어때요? 이 지구 만물을 인간이 충분히 풍족이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욕심이 어때요? 결국은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우월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때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소유를 더 빼앗아서 기본적인 필요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뭡니까?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빈곤이 제국주의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빈곤이 제국주의의 산물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이제 이 빈곤의 문제, 여러분 이번에 그거하고 결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번에 있죠, 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느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죠?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과 미얀마의 국민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다면 동일하게 그들과 같은, 미얀마에 태어났다면 동일하게 그들과 같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 지금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에 상관없이 어때요? 생덕적으로 지금 주어진 것. 이 기회는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 기억에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디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요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욕심이 이런 형태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가 하면 또 더 비열한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때요? 끊임없이 그 욕심이 내가 더 우월한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계급을 만들었죠.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귀족과 평민으로, 왕족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가장 비열한 제도가 이 신분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굿네이버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연민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인간이 그렇죠?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모든 인간이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어떤 어때요? 모습으로 있든 그가 존엄하다.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가진 평등한 존재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일을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은 인간애가 있을 때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어때요? 목자 없는 양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바로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있어야지 어때요,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도 IT에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2010년에 또 IT에 지진이 있었죠. 그때 이제 굿네이버스의 긴급 구호 팀장으로 IT에 한국인 최초로 갔습니다. 근데 정말 수도가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길거리에 나와서 아무것도 패닉 상태예요. 그때 유엔에서도 유엔 직원들이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글로벌 NGO들이 굉장히 많이 그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월드비전이라든지 세이브 칠드런, 옥스팜 뭐. 근데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어요. 그 상황에서 5시가 되니까 유엔 직원도 글로벌 NGO 직원들도 다 퇴근을 합니다. 충격이었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당장 더 필요한 식량을 공급받아야 되고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때요? 당장 밤이면 비가 쏟아질 텐데 비를 막아줄 텐트를 누군가는 지원해 줘야 되는데 퇴근 시간이 됐어. 여러분 이게 유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IT에서 채용한 현지 직원들을 데리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걔네들도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텐트를 지원하고 텐트 치는 방법을 알려줘서 텐트를 공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밤새 비를 맞고 추위에 뜰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너 집에 갈래? 만약에 이 사람들이 너의 부모고 형제면 어떡할 거니? 여러분 그 사람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죠. 그들도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도 사람으로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본적인, 그렇죠?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텐트를 다 치고 철수했어요. 이렇게 일하는 게 굿네이버스입니다. 이게 가능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 그렇죠? 내가 따뜻한 집에서 몸을 누이고 싶으면 이 사람도 무언가, 그렇죠? 바람과 비를 막아줄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한 장치가 된 곳에서 쉬고 싶어 할 거야 라고 공감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군내부스 직원들은 이렇게 일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율입니다. 자율성. 이제 이 사람을 존중하고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효과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일에 어때요? 기부자로 참여시키는 것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굿네이버스가 이 자율성을 왜 강조하고 그것을 직원들에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때요? 앞서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실제로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이 뭡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물의 물고기와 그리고 땅의 육축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름을 안 지어주셨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그렇죠. 창세기 보면 아담이 불러서 하나씩 이름을 지어줘요. 이 많은 생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죠. 그래서 굿네이버스는 하나님이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유능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자꾸만 테스트한다고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자꾸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눈치 보게 되죠. 그러나 나를 믿고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에너지가 샘솟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지? 아직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능력을 심어주신 것을 내가 끄집어냈을 때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란 말을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쓸 때 그것이 어때요?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굿네이버스는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꿉니다. 직원들이. 왜? 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굿네이버스가 직원들에게 그것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굿네이버스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여러분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9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에 아동학대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어때요? 아이들은 당연히 맞으면서 커야 되는. 제가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여러분 너무 생소하죠?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도 그런 세대를 사셨잖아요. 그런데 굿네이버스 직원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에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회 문제로 이슈화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보호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96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야 될 때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시했어요. 누가? 직원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전국민 서명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96년부터 4년간 노력을 해서 2000년대에 아동복지법을 개정시켰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비로소 아동학대가, 그렇죠?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서 전국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로부터? 한 사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부터. 세상을 바꿨잖아요. 지금 아동학대 여러분들, 아이들이 권리를 가지고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음으로 또 하나, 이 가정위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부모의 이혼으로 또는 어때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이제 보육원, 이제 아동보호시설로 가죠. 근데 여러분, 자, 3, 4살 아니면 6, 7살 아이들이 시설에서 집단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학생들 군에 아직 안 가신 분도 있겠지만 다녀오신 분들 어때요? 아니, 성인도 어때요? 정상적으로 성장한 성인도 군에 보내서 집단 생활을 시키니까 어때요? 그 심리적, 정서적 어때요? 충격이 이로 말할 수 없잖아요. 혼돈이잖아. 그래서 난 다시 군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아이들을 그렇게 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집단 생활을 해요. 근데 이미 이런 집단 생활의 폐해에 대해서 서구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탈시설을 진행해서 가정위탁이나 입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이 가정위탁은 뭡니까? 결국 이제 입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때요?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해서 불가능할 때 그래도 시설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일정 기간 양육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2000년대 그때가 2003년이었어요. 우리가 월드컵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이런 집단 시설로 보내서 보호하느냐? 서구 유럽이 하는 이 가정위탁 제도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어요. 제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 그 사업을 하던 단체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날 건데 제가 그 조직회에서 전국 협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지위원 했던 사람들이 유시민, 장영달, 그리고 전재희, 이런 국회의원들이었어요. 정몽균 의원도 그 속에 있었는데 제가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했어요.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더 이상 시설로 보내지 말자고. 그래서 그 복지위원들을 다 설득해서 법을 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런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발생하면 절차가 가정위탁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이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시설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 바로 이런 NGO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간다에서 실제적으로 이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있죠, 영아 사망률, 그리고 산모가 거의 10%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기 때문에 또 영아기 사망률이 5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론 이제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다 이제 혼합되어서 나타나죠. 그런데 이 결국은 출산 시기에 안전하게만 태어나도 아이들이 어때요?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국가들에서 보건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에서. 그래서 우리 직원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보건요원을 지역별로 조직화했습니다. 그들을 교육시켰죠. 그래서 출산이 임박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건소에 반드시 어떻게 데려가기 위한 앰뷸런스 시설부터 해서 그런 어디까지는 앰뷸런스가 접근하고 어디까지는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게 하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출산하면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또 산모가 목숨을 잃는 비율을 현격히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걸 그 지방정부가 보고 또 지방정부를 로비해서 지방정부에 법이 제정됐어요. 모든 산모들이 출산 시기에 반드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 근데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여러분,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굿네이버스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 이 굿네이버스에 적합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굿네이버스는 그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혁신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희망 편지 쓰기 대회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편지 써보신 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편지 쓰기 참여해 보신 분 없어요? 애기들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결국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지구 저편에 나와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지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때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이게 뭡니까? 나눔 교육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죠.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지 쓰기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러면 어때요? 대한민국에 있는 200만 초등학생들이 다 편지를 쓰면 200만 명이 매년마다 어때요? 의식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자원봉사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이 쓴 편지에 보면은 제 개발도상국의 그 주인공 아이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학원 가기 싫어했는데 잘못했어요. 내가 밥 먹기 싫어했는데
잘못했다 그래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그리고 이제 정말 감사하면서 학원 다니겠습니다. 감사하면서 밥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도우려고 아이들이 자기가 집에 가지고 있던 껌 편지지에 붙여서 보내요. 사탕 붙여서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엄마 아빠와 함께 나눔을 하겠다고 후원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참여한 아이들 중에서 있죠. 지금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굿네이버스에 연락이 옵니다. 이제 엄마 아빠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아서 했던 후원을 그건 엄마 아빠가 계속하고 내가 이제 돈을 버니까 내 이름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을 바꿔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하나가 아이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굿네이버스에 평균적으로 월 2만 5천 원씩 후원하는 후원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준으로 하면은 130만 명입니다. 130만. 그러니까 매월 만 원씩 내는 게 130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게 미국의 유명한 시인의 쓴 시인데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기부를 하면서 이 시를 인용해서 화제가 됐던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그 중에서 이제 한 내용을 한 부분을 이제 김범수 의장이 인용을 했는데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그렇죠? 자신이 이 땅에 잠시 머물렀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것이 성공이다. 라는 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살았던 이 세상이 어때요?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꿈꾸는 살기 좋은 세상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존중받으면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화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오늘 귀한 키워드를 가지고 또 굿네이버스와 또 우리 사무총장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달라고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서 좀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무총장님한테 좀 질문도 좀 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 일을 하시게 된 계기, 첫 번째 굿네이버스를 만나게 된 계기, 그런 계기를 좀 얘기해 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후원자라든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사건들,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는 토목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토목 현장에서 토목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10톤 되는 철근에 내 동료가 깔렸습니다.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죽음을 얘기하면 너무나 먼 얘기죠. 근데 제가 20대 후반에 말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하게 저는 좀 죽음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오토바이를 같이 타던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목숨을 잃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이제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을 부르신다면 그 죽음이라는 순간에 내가 후회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죽음이 나의 목전에 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선교사 하고 싶었는데 선교사는 이 대학 때 꿈을 꿨었는데 좀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찾다 이제 굿네이버스를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과 그리고 이 이웃을 돕는 전문적인 일을 연결시켜서 굿네이버스에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회복지 석사도 하고 해서 이제 이 분야에 조금 더 전문성을 확장시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고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이제 앞서서 가정 위탁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한국 사회에 처음 제도를 가져오다 보니까 아이들을 한 명을 데려가서 키우려고 하는 가정은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이 이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여자아이. 선호합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은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또 더구나 이제 2명은 데려가서 키우려고 하는 가정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제도가 아이들을 위한 제도인데 남매를 근데 이제 그 남매 사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계속해서 찾다가 결국 못 찾으면 시술로 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2년을 키웠어요. 우리 집에서. 근데 2년을 키웠는데 그 아빠를 계속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면서 그 아빠도 어릴 때 엄마 아빠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이제 아빠를 버려두고 갔는데 이 엄마도 재혼에 평탄치 못한 거예요.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추적해서 엄마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아빠의 엄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빠와 아빠의 엄마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켰어요. 얼마나 서로 맺힌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할머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2년 후에 가정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뭐 벌써 다 사회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애하고 근데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명절이면 우리 집에 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보람있고 기억에 남죠.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게 아마 굿네이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이고 그다음에 사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굿네이버스 단체하고 좀 관련된 질문들이 한 4-5가지가 올라왔는데요. 학생들이 되게 돈에 궁금한 게 많나 봐요. 그래서 뭐 굿네이버스는 기본 자금이 얼마나 보이나요? 뭐 이런 것부터 얘기했는데 아까 보니까 10,000원 후원으로 계산했을 때 130만 명
저는 곱하기를 잘 못해서 그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대학생들이 굿네이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까? 뭐 굿네이버스에 있는 여러 가지 회원, 봉사자, 뭐 직원, 뭐 아주 다양한 멤버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릴 대로 얘기를 했지만은 이 NGO는 결국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참여시키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꿈꾸는 변화의 임팩트를 결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알리고 참여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30만 명의 이제 뭐 후원자가 이제 매월 만 원씩 후원금을 내죠. 그래서 그 후원금이 연간 이제 1,300억, 400억을 이제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이나 또 일시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정부나 또 국제기구들 있죠. 유엔에서 이제 사업을 맡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간 운영하는 예산이 약 2,700억 가량입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뭐 굿네이버스에 그렇게 해서 이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 뭐 여러 이제 뭐 부류라고 해야 될까요? 는 이제 직원들은 결국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또 역량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시키고 전문적인 접근을 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참여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전문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법이 정하는 기준 아래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 일이 가능하도록 어때요? 기부로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같은 분들은 이제 재능을 기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로서 재능 기부자가 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뭐 빈곤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이제 한국의 아이들과 이제 뭐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교류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 다녀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가 가능한 분들은 이제 이런 교류 프로그램에 통역 자원봉사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빈곤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아이들 멘토로도 참여할 수 있고, 뭐 자원봉사의 컨텐츠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상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지만 월 5,000원 또는 10,000원 정도, 커피 한 잔이 요즘 5,000원이지 않습니까? 학교는 더 쌉니까? 그래서 5,000원, 10,000원 정도의 기부금을 후원하는 것으로도 이런 굿네이버스 무브먼트, 굿네이버스 운동에 참여하는 일원이 될 수가 있죠. 우리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굿네이버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남부지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 협력해서 좋은 관계들을 형성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사무총장님 모시고 NGO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정부와 기업과 NGO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학생들이 그 NGO와 관련해서 취업을 하고 싶을 때 궁금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과연 대학생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혹시 NGO와 관련해서 취업을 하거나 취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지 우리 사무총장님의 경험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뭐
면접하시면서 중요하게 보시는 키포인트를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겠죠. 하나는 이제 학문적 측면, 그리고 하나는 이제 결국 역량적 측면이겠죠. 근데 이제 학문적 측면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거의 뭐 교수님들께는 죄송하지만 파괴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학교 오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충분한 전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리로 가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제 뭐 사회복지나 또는 뭐 국제관계학 또는 국제개발학,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복수 전공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들을 복수 전공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역량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우리는 지금 뭐 제일 핫한 전기 자동차,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LG화학에서 배터리 만드는 더 혁신해야 되는데 전자공학과든 화학과든 나온 애들이 물리학을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물리학을 공부시킨대요. 근데 우리 굿네이버스는 그런 고도의 물리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자율성이 주어지는 조직에서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혁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경험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들에 대해서 내 것으로 직간접적 경험을 넓혀서 내가 굿네이버스에 또는 다른 NGO에 취업했을 때 어떤 혁신적 사고로 새로운 접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NGO 인사 담당자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그런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 그대로 잘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있죠. 이 AI 로봇이 우리 업무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키는 것 그리고 정형화된 일은 우리 굿네이버스 안에서도 AI 로봇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자리를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 잘 듣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사고로 그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나는 꼭 질문을 해야지 집에 갈 수 있겠다. 네. 우리 친구 앞으로 좀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돌발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되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과 3학년 편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남부지부에서 비전 두드림을 실제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단계에 있어요. 근데 이제 계획을 하고 이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홍보를 했거든요. 뭐 남부지부 인스타도 쓰고 저희 팀원 인스타도 다 활용하고 카톡 단톡방도 다 활용했는데도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굿네이버스에서는 엄청 많은 방법들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제 모집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굿네이버스가 그만큼 큰 기업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믿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떠한 이런 기발한 방법들이 있을지 사람들 참여를 독려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좀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숙제를 대신해 달라고. 이야, 이거 아주 고단수에 보통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교수는 답을 안 해주긴 하지만, 우리 이제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NGO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총장님은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좀 작은 팁이라도 하나? 이제 뭐 사실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조건인데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서 후원자 모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제가 편지 쓰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를 통해서 지금 현재 편지 쓰기 초등학생이 한 210만, 1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편지 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실제 편지를 써서 내는 아이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참여해요. 근데 어때요? 학교라는 이 집단 플랫폼이 어때요?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아이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죠. 집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곱하기 3이죠. 근데 300만이 우리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우리의 후원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플랫폼을 이제 잘 찾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건 기획입니다. 기획. 여러분 똑같은 상품이라도 이 광고가 어떻게 기획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구매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후원자를 모집하든 무슨 행위를 하든 이 자체가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케팅 캠페인의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 결국은 우리 돕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와 존중이 또 필요하지만 지금 이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들은 지금 현재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또 지금 현재 이런 기술과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떤 패턴으로 어느 기술에 접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계속 그 이해를 높여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관심 갖는 것, 그들이 또 접근해 있는 기술,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래서 우리 심지어는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도 이제 이 포털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이 컨텐츠를 주로 보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세분화되어 있어요. 마케팅이.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이 60만 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후원하는 후원 사업별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해서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우리 마케팅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이미 후원하고 있지만 정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10,000원 하던 사람이 20,000원, 30,000원.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해야지. 그들의 연령에 대해서, 연령대별 관심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지역별 관심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세분화해서 그들을 이해할 때 캠페인에 대한 기획이 또 새로워질 수 있겠죠. 답을 너무 많이 주셨네요. 네. 또 나는 꼭 질문하고 싶다. 저요. 예. 안 나와요? 나와야지 돼요. 혹시 줌 안에서 질문 올라온 거 있어요?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네, 먼저는 말씀 잘 전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잘 주목해서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굿네이버스가 기독교 기반으로 세워졌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NGO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혹시 사무총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건데 그 친구들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그걸 지키지 않는 그렇게 원칙을 준수하시는지 궁금해서 저도 실제로 멘토링을 하면서 저에게 인생의 목적을 물어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불로생이기 때문에 고민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되게 자세한 내용인데 어떻게 사무총장님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굿네이버스가 이제 조직원 만들 때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제일 전반부에 창립되는 이제 기독교 정신에
의거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 NGO로 가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사상과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다 하는 내용은 있지만 이제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활동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상당히 우리 안에도 그런 갈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정리한 게 기독교 정신을 표방한다고 해서 기독교 단체가 단체를 표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기관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독교 단체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안 쓰시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문구를 없애고 이슬람 국가에도 불교 국가에도 가서 지금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은 철저히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서 일을 하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직원들도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기독교인을 뽑는데 근데 한 30% 이상이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 자신감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신앙을 갖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도 제가 지역에서 일할 때 이 뭡니까 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직원 한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지금 전도사 이 출신 사회복지사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둘도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하는 이 터전이 결국은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복음에 기초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전도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는 합니다. 해외 현장에서도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밥 먹을 때 기도를 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때요? 묵시적인 암시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퇴근 시간대도 그들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지 않는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NGO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선교사든 그렇죠? 누구든 이미 어때요? 아주 작지만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훨씬 더 싹트기가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굿네이버스 마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 굿네이버스 마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과외를 받았어요. 이게 엔드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하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크를 보면서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거를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느라고 이게 밑줄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잘못 그려놨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굿네이버스 우리 지부장님하고 우리 대리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결국 아까 형제가 좋은 질문을 했는데 행위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이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직접 대면을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찾아주신 우리 김중건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인 거나 아니면 굿네이버스와 조금 더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사역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굿네이버스 남부지부에서 대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혜든 대리님께서 나오셔서 굿네이버스 사역과 또 자세한 내용들을 홍보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굿네이버스 서울 남부지부 김혜든 대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지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 굿네이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진행했던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시는 게 더 마음 깊이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짧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좀 키포인트로 봐주시는 부분은 저희 네, 이미 시작했는데 네. 저희 굿네이버스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굿네이버스가 설립된 1991년부터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짧게 시청을 하시고 나서 저희 지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처음부터 재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신 맛봄이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보았네. 사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 바랄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성주케. 자랑할 수 있음은 자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소중해. 주님, 내 평생이 주의 일하심 노래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마지막에 나왔던 8분의 그 사진을 보셨을 텐데요. 그 8분이 바로 처음 저희 1991년에 굿네이버스를 설립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8분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분들이 이 영상 속에 등장하신 걸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저희 굿네이버스는 그냥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봉사자분들, 그리고 여러분 같은 대학생분들, 그리고 근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분들까지도 지역사회 모든 분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 사업들을 계속해서 수행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저희 남부지부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PDF 파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은 저희 편미진 선생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셔서 앞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바로 비전 투 드림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이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신앙심을 토대로 사회생활 하러 이제 사회 속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신앙심을 무너지지 않고 지켜가면서 직업적인 부분에서 나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심을 세상에 발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비전 투 드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비전 투 드림을 짧게 3가지 키워드로 소개해드리자면 비전 강연과 참여 활동 그리고 네트워킹입니다. 먼저 비전 강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전 강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크리스찬 선배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비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희 굿네이버스 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위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그 신앙심을 가지고 비전을 실현시켜 왔던 이야기들을 함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NGO 활동가들과 만나면서 NGO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 활동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캠페인 기획을 하는 부분인데요. 좋은 변화를 만드는 비전 토론을 넘어서 여러분들께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멘티분들 그리고 만나는 선배님들과 잘 네트워킹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킹을 3번째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 대한 탐색을 넘어서 동역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더 나은 미래들을 꿈꿔보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 강연과 참여 활동, 네트워킹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저희 비전 투 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진행했던 이제 모습들과 그 후기들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개인정보가 조금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나 학과 둘 중에 하나만 오픈을 해두었는데요. 실제로 진행했던 친구들이 남겨준 말 중에 제가 조금씩 따온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을 때에 내가 이 비전 투 드림이 아니었다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게 너무
너무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 신앙과 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더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더 많은 꿈과 비전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값진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했던 사진과 캠페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주변 분들께 소개했던 친구들도 있고, 본인의 교회에 이렇게 판넬을 만들어서 교회 성도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행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 비전 두드림이 현재 3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3기가 이제 내일이면 종결식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다시 이제 재정비 시간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이제 4기가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음 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선생님들 책상에 이렇게 포스터와 이 사진처럼 보이는 신청서를 같이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는 집에 가져가서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책상 위에 두고 가시는 분들께는 비전 두드림 신청서와 그리고 또 굿네이버스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줌으로 신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링크를 또 공유드렸어서 링크에다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비전 두드림 신청서와 그리고 굿네이버스의 소식들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프로그램에 관해서 더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제 전화번호도 있고요. 포스터에다가 명함도 같이 꽂아두었으니까 같이 꼭 가져가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명함이다 보니까 제 개인정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두고 가시거나 어디에다 이렇게 흘리시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뒷배경도 우리 사진 나올 수 있게 여기 밑에 서 주시면.